네, 지금부터 2022학년도 공주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과포럼 사회를 진행을 맡은 기획부처장 정경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곳 현장에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성과포럼은 이러한 재정지원사업 중 우수 성과 사례를 발표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간 관계상 각 세부 프로그램 일일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못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사업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각 세부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 소감 발표를 한 후 육성사업과 혁신사업 우수성과 사례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소감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 나눠드린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포럼에 앞서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셔서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훈 기획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의 교육 현실은 혹독한 빙하기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공주대학교도 이와 같은 절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총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 혁신을 기반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처절한 생존을 위한 우리 대학의 노력들 중에서 기획처가 주관하고 있는 두 개의 대형 프로젝트인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기획처장 박지훈입니다. 오늘 2022학년도 재정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 행사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총장님과 보직자분들, 총학생 회장님,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공주대학교의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과확산 포럼은 공주대학교 재정지원사업의 우수 성과를 교내외에 알리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의 성과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포럼 진행은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지역민의 소감 발표 그리고 우수 성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공주대학교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5개년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 5차년도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난 5년간 약 180억 원, 연간 약 3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 기본 역량 제고 및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3개년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제1주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지난 3년간 약 157억 원, 연간 약 52억 3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는 제2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지난 1년간 무려 4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공주대학교는 지난 제1기 육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첫째, 지역 현안 과제 해결, 둘째, 취약계층 교육과 복지 지원, 그리고 셋째, 지역 유관기관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 제1주기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 연구, 인프라 혁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교육 체제 전반의 종합적인 혁신과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연구 역량 마련, 스마트 교육 환경 및 빅데이터 기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주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또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낼 수 있던 성과입니다. 사업에 참가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정지원 사업은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육성사업과 혁신사업을 일원화하고 사업비 지원 규모를 무려 1.4배로 확대하여 국립대학이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이자 지역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공주대학교도 지난 사업 성과들과 노하우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충청권 지역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총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혹독한 교육 환경에 빙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생존하며 또다시 다가올 우리 대학의 제2의 르네상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신해 봅니다. 다시 한번 2022학년도 재정지원사업 성과 확산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원성수 총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기획처장님께서 오늘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성과 포럼, 성과 확산 포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공주대학교에서는 공주 캠퍼스 졸업식이 있었고 어제는 천안 캠퍼스, 오늘 오전에는 예산 캠퍼스에서 졸업식을 거행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마침 저희 임기와 비슷하게 모든 것이 정리돼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지금 교육 환경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엄중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또 재정과 관련된 것은 한 15년 가까이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되었죠. 사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여력이 없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내적으로는 이렇게 정부 재정 지원 사업, 그것이 육성 사업과 혁신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난 4, 5년간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장으로서는 또 그 이외에 국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애를 써서 새로운 건물도 개축하고 신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난 4년간 해왔는데 누적으로 이렇게 더해보니까 한 2,200억 넘게
따와가지고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줬던 거,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맞춰가면서 크게 뭐 좀 안심이 되는 또 마음에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벗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돼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그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우리 학내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비대면 상황에서 새롭게 학생들이 이제 대면으로 제자리를 찾을 때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 해가지고 지난 3년간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나마 우리 대학이 캠퍼스가 세 지역에 4개의 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보다는 또 펼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표가 쉽게 나지는 않는 그런 또 특이한 점이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천안 캠퍼스, 예산 캠퍼스, 이곳 공주 캠퍼스의 신관 캠퍼스하고 옥룡 캠퍼스 모두가 지금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다들 잘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과를 어떤 성과가 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더욱더 확산시켜서 앞으로 우리 공주대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좀 많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을 준비해 주신 기획처의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보니까 지역민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교수님들도 우수 사례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1, 2년만 있으면은 이것이 더욱더 우리한테 큰 변화로 이렇게 체감될 수 있는 분명 그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모으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립대학으로서의 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세종과 그리고 충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다면 공주대학교의 미래는 한층 더 밝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기획처에서 또 한 4, 5년 동안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에 대한 그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본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단상 정리를 잠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공주대학교 기획처에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기획평가과 이인수 재정지원사업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기획평가과 재정지원사업팀장 이인수입니다. 네, 공주대학교 재정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자료집 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현황과 대학혁신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주요 사업 성과, 그리고 23년 이후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포인터가 잘 안 넘어. 네네. 네, 먼저 국립대학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대학 강점 분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국립대학 정책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전체 국립대학 38개교를 대상으로 2018년에 처음 시행을 하였고 5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주대 사업비 지원 현황을 보시면 사업비는 그 대학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포뮬러 지원금하고 그리고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는 5년 동안 총 18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공주대학교 육성사업 추진 과제 및 목표입니다. 공주대학교는 육성사업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의 공적 가치 창조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제는 12개가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기여와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고등교육 기회 확대,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을 크게 4가지로 나누었고, 세부적으로 보시면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 활성화, 지역 상생발전 기반 확대, 대학 교류 협력, 자원 공유, 국제협력 활성화, 그리고 취약계층 미래 인재 교육 지원, 지역 평생교육 지원, 장애 학생 학습 지원, 후학습자 전담 과정 지원, 그리고 KNU 트라이 캠퍼스 육성, 연구 역량 육성, 운영 체제 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 기본 역량 제고 및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부 대학 재정 장학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교육부가 조직 개편을 해서 대학 재정과에서 육성사업과 혁신사업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립 4년제 대학 153개 교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3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21년에 1주기를 완료하였고 지금 22년이 2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주대 사업비 지원 현황을 보시면 3년 동안 1주기 동안에 156억을 지원받았고요. 2022년에는 47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성사업비랑 혁신사업비를 합해서 공주대학교는 매년 적게는 8, 90억 그리고 많게는 100억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혁신사업 추진 과제 및 목표입니다. 공주대학교는 혁신사업으로 4차 산업 대응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고요. 영역별로 보시면 교육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 융합 인재 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역량 강화, 디지털 미래 교육을 위한 대학 혁신 인프라 구축을 혁신 목표로 영역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추진 과제를 보시면 교육 혁신 부분에서는 5가지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교육 과정 혁신 및 교육의 질 제고, 교수 학습 역량 강화, 취창업 역량 강화, 국제화 역량 강화,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추진 과제로 설정했고요. 연구 혁신은 연구 역량 기반 구축 강화와 융합 연구 지원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그리고 기타 혁신 부분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대학 경영 시스템 고도화, 대학 미래형 네트워크 기반 구축,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서 대학 인프라 혁신을 추진 과제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성과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 성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는 육성사업 1주 기간에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기여와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했고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그리고 대학 및 지역 유관기관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였는데요. 추진 과제별로 보시면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대학 지역 간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사례로 보시면 교내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및 지역민 공동활용, 지역경찰서 협업, 캠퍼스 순찰대 운영, 나누리 봉사단 활동, 주민건강 리더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대학 개방형 천문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 힐링 캠퍼스 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서 대학 인프라를 개방하고 공유를 확대해서 열린 캠퍼스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강 백제권 지역문화 발전 지원으로 지역 상생과 발전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교육 기획학대 부문인데요. 취약계층 학습력 향상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령층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고 농산어촌 학생 대상 원격 기반 멘토링제를 운영하였고요.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과학, 예술 체험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 및 장애 가정 대상으로 사회 참여 역량 지원을 통해서 교육 평등권 확보와 삶의 질을 제고하였는데요. 심리 언어 재활 훈련을 지원하고 장애 가정 부모 상담 지원, 가족 힐링 캠프, 수어 강좌 교육, 예비 언어 재활사 특강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마을 배움터 지원, 청소년 시민교양 강좌 등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지역 맞춤형 특화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넘어가서
네, 다음은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입니다. 국내외 대학 및 지역 교육청 간 자원 공유와 교류 협력으로 교육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였는데요. 금강권 국사립대학 8개교, 그리고 충청권 국립대학 8개교, 지역교대 1교와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고, 캐나다 공립대학 공동협력 국제교사 자격과정 운영, 미국 주립대학 글로벌 관광인재 양성 사업, 그리고 충남교육청과 고교 학점제 공동 운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체 및 지자체와 연계한 교류 협력 활성화로 학생 취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를 위한 K 청년날의 운영, 산업체 대학 간 공동 연구를 개발하였고, 4차 산업 지역 엔지니어 교육,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학연산 네트워크 구축, 지역 상생을 위한 민관학 협력 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 부분에서는요, 캠퍼스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대학 경쟁력을 제고했는데요. 공주 캠퍼스에서는 미래 사회 대비 예비 교원 역량 강화 및 국가 재난 분야 전문가 양성을 하고, 서남 캠퍼스는 AI 기술 기반 융합 교육 특성화 사업, 그리고 예산 캠퍼스는 농식품, 동물 자원 분야 특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삼각 캠퍼스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캠퍼스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는데요. 캠퍼스 간 셔틀버스 증차 운행을 지원하였고, 캠퍼스별 원격 강의실 활용 활성화, 그리고 캠퍼스별 특화 기숙형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사업 성과입니다. 혁신 사업을 통해서 교육체제 전반의 종합적인 혁신과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연구 역량 지원, 스마트 교육 환경 및 빅데이터 기반 경영 시스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 융합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는데요. 영역별로 보시면 교무학사 혁신입니다. 교육 과정, 방법, 환경, 평가 이 4개 원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체계를 개편 적용하는 21-24 밸류업 사원소 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대학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21-24학년도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했고, 이에 따른 교양 전공 교과목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 기초 수학 능력, 전공 능력을 진단,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교육 환경에서 우수한 교수법을 발굴 확산하여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자의 자기관리 및 학습 전략 활용 능력을 지원하여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의 교육 수요자 참여도 만족도를 제고하였는데요. 20학년도 1학기 교육부 원격 수업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제도 유연화에 대응한 학사 서비스 개선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1-24 교육과정에 기반한 강의 계획서와 강의 평가 제도를 21년도에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성공 지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진로 심리 상담 체계와 취창업 프로그램 고도화, 그리고 국내 인턴십 원스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취창업 경쟁력을 강화하였는데요. 진로 취업 지원 분야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건강 방역 관리를 위한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였고, 학생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코로나 분류를 예방하였는데요. 3년간 총 58개 학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8,4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내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유학생 적응력을 향상하고, 해외 대학과의 공동 온라인 수업, 글로벌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생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혁신입니다. 우수한 연구 랩실 및 연구소 지원을 통해 연구 문화 확산과 대학 기초연구 기반을 확충하였는데요. 국제학술대회 학회의 논문을 57개 이상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 지원을 통해서 연구 우수 성과물을 도출하고 학생 만족도를 제고하였는데요. 학석사 연계과정 도입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학술포럼, 학술대회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등 국가 현안에 대한 학내 융합 연구 지원으로 국가와 지역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혁신 부분인데요. 교수자, 학습자를 위한 스마트 교육 환경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LMS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였고, 스마트 스터디 공간 조성, 하이브리드 클래스룸 구축, 원격 화상 강의실 구축, 고속 무선 인터넷망 구축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기관 연구 IR 체계 및
빅데이터 기반 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대학 경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는데요. IR 시스템을 21년도에 구축해서 지금 고도화 중에 있고 대학의 각종 평가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K-브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3년 이후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교육부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이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이자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3년도부터 육성 사업과 혁신 사업을 일원화하고 전년 대비 사업비를 1.4배 확대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교당 평균 지원 규모를 현재 88억에서 124억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공주대학교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통합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과 자율혁신 계획, 그리고 앞으로 올 교육부 기본 방향과 1주기 공주대 육성사업, 혁신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완료해서 통합사업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 연구, 인프라 혁신 방안과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대응 방안 등 대학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해서 사업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공주대학교 재정지원 사업 안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재정지원 사업 참여자 소감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하나로 간호학과에서 진행한 건강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주민건강 리더 교육사업에 참여하신 지역주민 이진하님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시민 건강 리더 이진화라고 합니다. 되게 떨리는데요. 막상 올라오니까 이렇게 와보니 되게 전달 들었던 것보다 큰 행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간호학과 김희경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강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주민 건강 리더 교육을 받고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또 전파하는 역할로 활동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소감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달에 참고서적 101페이지를 보시면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쪽을 기반으로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약 20명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치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관련하여서 주민건강 리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치매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 아까 저희 총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듯이 고령화가 되고 출산율이 없어서 많이들 겪고 계시는 병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치매라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을 때 사실 지역 주민으로서 교수님들의 지식을 받는다는 게 되게 귀한 경험이었고 감사한 마음에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적으로 많이 아는 치매는 뭐 3가지를 금한다, 절주, 금연, 뇌송산 예방.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실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저희 많이 사실적으로 나와져 있는 사실이라 아는데 저는 교육에서 이 부분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태어나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아와 초자아가 이제 정립이 되면서 성인이 돼서 생활을 하다가 치매라는 병이 발병이 되면 초자아부터 사라지고 그 다음 자아가 사라져서 결국엔 본능이 남는다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가정에서도 치매 환자가 있었거든요. 이래서 치매 환자를 돌볼 때 되게 힘들었구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마냥 집에 있는 치매 환자가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행동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되게 좀 많은 충격을 받아서 교수님의 강의를 하고 지금 가족 건강을 위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실 저도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부모는 둘인데 아이는 하나잖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제가 늙었을 때 부양을 할 수 있다? 사실 바라지도 않고 해줄 수도 없어요, 아이가 저를. 그러면은 우리 각자 부부가 내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교수님의 말씀이 더욱이 간호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말들보다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저희 가족분들한테 먼저 전달을 했어요. 이건 저희 교육이 끝나고선 같이 찍은 사진들이고요. 저희 뭐 배우자랑 이제 직장 동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거 진짜 우리 일찍이 관리를 해야 된다. 위험하다. 당신 아프면 나 당신 이 몸무게 못해. 돈 열심히 벌어서 노인병원 갈 돈 만들어 놓든지 해야 돼. 이러면서 좀 이 교육이 저희 지역사회 시민들한테도 널리 좀 알려지고 했으면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너무 마음에서 우러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유익한 건강 정보를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자꾸 지금도 저희가 11월 달에 받았으면 지금 한 3개월 지났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 있으면 가끔씩 뭐 여러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명이 각자 2명씩 이렇게 해서 총 60명이 이번 그 사업에 혜택을 보았다고 함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게 주변에 우리가 너무 좀 무심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느껴졌어요. 이런 정보를 일부러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웃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단절돼 있고 하는 부분에서 치매 예방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또 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전달을 하려고 하니 소통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 리더분들께서 이제 활동하는 사진을 좀 놓아봤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서 우리 교수님들과 지역 시민들과 학생들과의 그런 건강을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공주대가 예산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타 지역까지 같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저희 이런 건강 리더가 한 번 활동을 했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교수님의 지식을 언제 제가 빼오겠습니까? 조금 더 이런 지식의 장이 넓혀져서 교수님들의 정보를 좀 받고 지역사회에 공주시도 지금 초고령 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자기 건강을 자기 자신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보 소통의 장을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진아님, 진솔한 참여 소감 발표 감사드리고요. 공주대학교가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갖고 홍보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감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제 이진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무용학과에서 진행한 공주 지역 무용문화 체험 및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공주 4대 부설중학교 조예나 학생의 소감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주 4대 부설중학교 조예나입니다. 우선 제가 참여한 누구나 댄스 프로젝트의 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떨리기도 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참여한 공주 지역 무용문화체험 및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에서는 저와 같이 춤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춤을 배우고 공연 작품을 만들어 무대에 오르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댄스 필름 촬영과 자아 찾기, 코레오그래피 특강 등 평소에 체험할 수 없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구나 댄스 프로젝트에서는 춤 배움과 함께 무대 작품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동작을 만들어가면서 친구들과의 다양한 소통 방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견을 조율해 나아가고 부족한 동작을 도와주며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가 직접 만든 작품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해 신체를 사용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다양한 무용 동작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프로젝트에서 배웠던 체험들을 다시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아 찾기 역량 강화 특강에서는 나의 고민, 꿈, 친구와의 관계 등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댄스 필름 촬영과 공연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촬영 때는 제가 연예인이 된 듯한 경험을 하였고 공연에서는 우리의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설레임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열심히 춤추며 촬영했던 댄스 필름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highs. Yeah, mess me around, and now you keep calling, wondering if you can make it right. I told you it's the end for you, and I swear this time we're through. But it's a lie when you call my name. Yeah, ooh, that sounds so right, so right, so right. Deep down, wishing you were mine. 다시 한번 보니 뿌듯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저희에게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해주신 공주대학교에 감사 인사드리며 함께한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학 혁신사업으로 학생복지과에서 진행한 누나들이 뻔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박유한 학생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유한 학생을 좀 소개드리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총괄협의회에서 주최한 2022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참여 학생 대학 혁신 사례 영상 경쟁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수동물학과 재학생 3명하고 팀을 이루어 작품을 제출하고 1, 2차 심사를 거쳐서 50개 참여팀 중 최종 8개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 금요일 부산에서 열린 이제 2022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 혁신 포럼에서 3차 평가를 하였고 거기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큰 박수로 소감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중 하나인 너나들이 뻔에 참여한 특수동물학과 박유한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사례 영상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린 뒤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참여한 사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떤 활동을 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린 뒤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참여한 너나들이 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장기화로 인한 대학생 심리적 결손 회복 및 또래관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신규 사업인데요. 다음에 사진에 보이는 3명의 친구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특수동물학과 학생이 함께 모여서 어질리티 훈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께하며 대회 참여를 목표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대회는 KKC라는 한국애견협회에서 주관하는 어질리티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어질리티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질리티란 핸들러와 반려견이 한 페어로 참여하는 장애물을 이용한 경기입니다. 어질리티의 종류에는 다음에 11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11가지 종목은 난이도 순으로 기재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처음 대회에 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기너 1, 2, 노비스 1, 2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 1회 이상 훈련 소모임을 하였으며 이 훈련 소모임을 통해서 피드백을 서로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꾸준히 5월까지 활동을 진행한 결과 2022년 5월에 진행하는 KKC 어질리티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KKC 어질리티 챔피언십에서 저는 비기너 1의 4등으로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번 활동에서는 어질리티 대회에 참여를 하였지만 저희가 그 다음에 9월에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였지만 학교 행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훈련은 지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런나들이라는 교내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사가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도록 특수동물학과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학생회와 협력하였고 교내 어질리티 대회 런나들이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영상 기획 의도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의 영상은 강아지가 TTS라는 음성 녹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기획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가볍게 또 재미있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목소리의 주인인 노을이는 저의 반려견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대표 학생으로서 팀을 이끌어갔다 보니 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영상 중에는 SNS 메신저를 통해 대화가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이는 저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팀원들과 서로 의사소통하는 역량이 많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나타내고자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또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내가는 과정을 메신저 대화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영상을 봐주실 때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년 간 소통 부재가 많았었는데 이를 너나들이 뻔이라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활동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개선되고 의사소통 역량이 신장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하면서 공식 어질리티 대회에도 출전하고 이뿐만 아니라 교내 어질리티 대회를 직접 개최하는 등의 성과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 난 노을이. 귀여운 3살이고 멋진 근육을 갖고 있어. 나는 공놀이를 좋아해. 지금은 어질리티 연습 중이야.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었냐고? 우리 누나 얘기를 들려줄게. 코로나라는 나쁜 녀석 때문에 우리 누나가 학교를 많이 못 갔어. 1년 넘게 못 가니까 우리 누나가 아는 후배가 없다고 우울해했었거든. 그래서 우리 누나가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 3명과 함께 너나들이 참가하게 됐어. 다 같이 친해지고 여러 활동을 함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대. 이건 우리 누나 메시지인데 내가 몰래 보여줄게. 여기서 잠깐. 동어질리티는 핸들러와 반려견이 한 페어로 참여하는 장애물을 이용한 경기야. 경기의 일반적인 종류에는 비기너 1, 비기너 2, 노비스 1, 노비스 2, 점핑 1, 점핑 2, 점핑 3, 어질리티 1, 어질리티 2, 어질리티 3, 점핑 릴레이로 총 11가지가 있어. 이제 누나, 형들이 활동을 기록한 패들렛을 보여줄게.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계획했는데 훈련 소모임 활동, 전문가의 피드백, 사회화 훈련 등을 통해 최종 목표인 어질리티 대회 출전을 준비했어. 같이 활동한 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우선 도담이 형아. 도담이 형은 9살이야. 치유도우미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친화력 좋은 형인데 나랑은 잘 안 놀아줘. 도담이 형은 한성이 형이랑 같이 훈련하고 있어. 한성이 형은 느리지만 늘 피드백을 잘 듣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파야. 다음은 2살인 카스야. 내가 카스보다 오빠야. 냄새를 나보다 잘 맡고 차세대 탐지견이라고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 먹을 걸 좋아하고 나랑도 잘 노는 장난꾸러기야. 카스는 채나 누나랑 같이 훈련하고 있어. 채나 누나는 카스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좋아해. 마지막으로 카스랑 같이 태어난 테라야. 테라는 카스처럼 냄새를 아주 잘 맡아서 잔디 위에서 마음껏 놀다가도 땅에서 간식을 찾아 먹는 내 여동생이야. 테라는 소리를 잘 들어서 누나가 놀라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있어. 테라는 주영이 누나랑 같이 훈련하고 있어. 주영이 누나는 테라랑 호흡이 정말 잘 맞아서 너무 신기해. 이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줄게.
우리는 월별로 활동을 2-3개씩 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활동들만 간추려서 소개해줄게. 한 번은 전문 반려견 훈련소에 방문했는데 엄청 카리스마 있는 아저씨가 우리가 뛰는 걸 보면서 피드백해주더라. 전문 훈련사는 처음 만났는데 누나뿐만 아니라 나도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어. 5월에는 드디어 어질리티 대회에 나갔어. 새벽부터 차 타고 2시간 넘게 가려니 너무 피곤했어. 나는 처음이라 비기너일리에 나갔는데 내 친구 테라는 로비스도 나갔다. 나는 비기너일 4등했어. 카스도 도다미도 테라도 많이 연습했지만 형 누나들이 완주만 하자던 것도 실패해서 조금 많이 속상해하더라. 테라는 시간 초과로 완주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 어질리티 대회가 끝나고 형 누나들이 갑자기 아침부터 수영장 바닥을 청소하더라고. 알고 보니 다 같이 놀려고 수영장을 청소하는 거였어. 나는 물이 조금 무섭지만 물 위에 공을 던져주는 건 좋아해. 강아지 친구들이랑도 더운 날에 시원한 물속에서 재밌게 놀았어. 어질리티 말고도 다양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 반려견 지도사 3급과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연습했거든. 같이 훈련하면서 보니까 다들 많이 노력하는 것 같더라. 서로 훈련하는 거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해주기도 했어. 시험 볼 때 연습한 대로 다들 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 저희가 직접 준비하고 개최한 런나들이는 어질리티 공식 대회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개선해서 준비하였어요. 공주대학교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출전자뿐 아니라 참관자도 즐길 수 있도록 강아지와 함께 어질리티 코스를 돌아보는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상장을 수상해 주셨는데 그때 모두가 뿌듯했다고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끼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학과 행사로서 교수님께서도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기뻤거든요. 비록 10월에 하는 한국애견협회 주간 어질리티 대회에 나가지 못했지만 KWGC 동아리 자체에서 진행한 런나들이 어질리티 대회를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재미있었어요. 그동안 어질리티 연습을 매우 열심히 했었는데 막상 대회를 뛰어보며 무엇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몸으로 깨달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수상하여 굉장히 뿌듯했어요. 테라와 함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출전할 정식 어질리티 대회에 대한 자신감도 기를 수 있었어요. 이번 학기는 어질리티 연습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처음으로 준비한 교내 대회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점핑 릴레이에만 참여했지만 예상외로 2등을 해서 정말 기뻤고 노을이가 너무나도 기특했답니다. 처음 개최하는 대회에 반려견과 함께 훈련하고 뛸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웠고 훈련을 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어요. 연습이 부족하였지만 2등이라는 상도 받아 뿌듯하였어요. 누나의 시험이 끝나고 눈이 펑펑 와서 형 누나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형 누나들이 나 닮은 눈사람도 만들어줬는데 내가 열심히 먹었어.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해가는 대학생활과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중에 하나인 너나들이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주기적으로 직접 만나고 또 계획적인 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두의 의견을 충족하는 활동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웠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또 생각하는 마음을 배워가면서 이젠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모으는 게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활발하게 야외에서 활동하다 보니 이전에 느끼던 답답함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례 영상 발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 결실을 이뤄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탄과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소감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우수성과 사례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진행한 공주 캠퍼스 스마트 교실 활용 창의교육 사업에 대해 발표를 기술가정교육과 이현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공주대학교 스마트 교실 활용 창의교육이란 사범대학교 내에서 저희 학과가 추진한 찾아가는 피지컬 컴퓨팅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목적, 배경, 그리고 추진했던 내용들,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거기에 이제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이제 반영할 것인가, 그 내용하고 우리 학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피지컬 컴퓨팅 관련 교육 과정을 좀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를 좀 이용하고자 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바로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를 좀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 여기 일반적으로 학교에 교수 특강 실제 이제 했던 사례였는데요.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특강을 했을 때 교수가 이제 일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뭔가 만져보고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실제로 해봤으면 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 가서, 모르는 학교 가서 거기에 컴퓨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체험한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했던 것은 지난 4년여 어떻게 보면 결과인데요. 저랑 우리 과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사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11명이 가서, 그래서 이제 좀 개별 지도하면서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일을 추진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결과물입니다. 보시면 컴퓨터 그런 것들을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각종 교구들 그런 것들을 저희 과에 있는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PCB 프린터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방문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추진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한 거랑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2019년부터 이 사업에 국립대 육경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시절에는 외부 학교를 저희 과에 이제 불러서 그래서 체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부 학교에 학생들이 우리 과에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는 뭐 버스 대절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2020년에 이제 온라인 상황을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이제 실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약간 해제가 돼서 직접 이제 체험 학교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작은 뭐 이런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21년도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교구들을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실제 투입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그때 당시 이제 해보니까 되게 작은 화면으로 막 지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21년도에는 올해 이제 목표는 지금까지 이제 개발했던 것을 수정 보완하고 고도화 한번 작업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아두이노 그런 것들도 PCB 보드 같은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고 자동차 같은 것들도 교육에 최적화되게끔 이렇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저와 같이 우리 학부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저는 요 사업을 그 일선 학교에 대략 한 12월 정도, 11월에서 12월 정도에 그때 이제 공주대학교 인근 지역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기 말에 솔직히 그 일선 학교에서는 그 영화라든지 제대로 된 수업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때 찾아가서 학생들한테 공주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공주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1학년 1학기 때 제가 이제 정보통신이라는 과목에서 제일 처음에 아두이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했고 여름방학 핵심 영화 강화 우리과 학생들만 참여하는 데서는 본 프로그램을 실제 사물을 이용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제조기술이라는 과목에서 교과서에 나온 것을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차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소스 프로그래밍을 그 정보통신 시간에 프로그래밍을 배워보는 이런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이것까지 한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일선 학교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컴퓨터과 교수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 시언어 그런 부분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2년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을 학습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전문화된 다음에 찾아가서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찾아갔던 것은 총 3회에 걸쳐서 한 번 갈 때마다 이게 각 2개 반씩 그러니까 지금 3회로 되어 있지만 총 6개 반을 그렇게 이제 저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보셨던 그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제가 진행을 하고 이후 세부 그 프로그래밍 과정 그런 거는 학부생 1명당 그 학생들 2명을 개별 지도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것을 개별 지도하면서 미션도 주고 우수한 보상도 주고 그런 활동을 진행했고요. 예,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받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소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부생들을 너무 칭찬하는 글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너무 좋다, 친절하셨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또 워드크라우드로 예전에 했던 거 해보니까 역시 가장 큰 것은 재미있었고 친절했고 그런 것들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고요. 네, 우리 학부생의 반응도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공 역량을 우리 학부에서 이제 배웠던 것을 실제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 이해했던 것을 적용했다. 그래서 교직에 섰을 때 이제 스킬 같은 것을 얻었다. 그런 것들, 색다른 경험, 그런 것들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학 인근 지역 학교들, 제가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이 인근 지역 선생님이라든지 잘 몰랐는데 하고 나서는 진짜 연락처도 받고 다음에 이런 기회 이 사업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있으면 협력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가장 제가 의미를 두었던 건 우리 학생들이 교수 역량 그러니까 언제 우리 친구들이 그 교육 실습 외에 언제 학교를 찾아갈 것이며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환경을 언제 해볼 것인가. 실제로 이제 학교 가보면 말썽 되게 많이 피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기 말인 상황에 그 제어 안 되는 학생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레포를 형성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그런 것들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우리 학부생들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인근 학생들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 찾아가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요거를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가서 이렇게 학생들이랑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지난 4년 동안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지난 4년 동안 이 PPT를 만들면서 국립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주셔가지고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발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뜻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교육의 디지털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그리고 디지털화된 스마트 교육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과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진행한 식육 HMR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사업에 대한 발표를 동물자원학과 김학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경청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상캠퍼스 동물자원학과 김학연입니다. 우선 제가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저희 주요 보직자, 특히 기획처장님, 기획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는 과제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서 저 말고 방송의 힘을 잠깐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립대 육성 사업이 EBS에 나왔던 부분을 편집한 부분에 잠깐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립대학교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때로는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때로는 지역의 맞춤 인재 양성소로, 그리고 또 때로는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결사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국립대학교의 새로운 도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때로는 시원하게, 또 때로는 든든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한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죠? 사실 이 지방에 아주 유명한 음식이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의 점심 메뉴 스테디셀러. 바로 충남의 대표 음식 순댓국입니다. 지역 특산품으로 더 잘 알려진 병천순대를 만들어 온 지도 벌써 22년째라는 윤석정 대표.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윤석정 대표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예, 저희들이 업소에 나가는 이런 대량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소포장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달라진 외식 문화로 인해 더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진 소비자들의 욕구. 윤석정 대표도 외면할 수는 없었다는데요. 모두 300g에 이거랑 섞으면 양은 어느 정도 있나? 이번에 공주대학교 내 동물자원학과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해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은 전자레인지에 바로 넣어서 이 조리가 끝난 다음에 뜯어서 이렇게 먹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데 새로운 메뉴와 새로운 판로의 개척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었죠. 고기 부위마다 삶는 온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틀리는데 이거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사실 이 식육 전문 과정, 가정 간편식을 하는 이 국립대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해서 가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새로운 메뉴에도 많이 접목을 했고요. 학교에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돼지 발골할 때 사용할 거예요. 식육 제품 개발의 기본은 다름 아닌 발골.
발골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때 공급되는 식재료는 또 당연히 지역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유통되는 돼지는 이렇게 껍질이 있습니다. 충남은 예로부터 양돈 최대의 메카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돼지의 60-70%가 이곳에서 나온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정 간편식 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가정 간편식 제품의 보고이기도 하죠. 지난해 축산업 종사자 등 지역민들 위주였던 교육을 확장시켜 올해는 학생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이 밑에 건이 안 잘라져 있는 거 그러면 가정 간편식을 연구하는데 굳이 발골 과정이 왜 필요할까도 싶지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발골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육제품이 많은 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발골이 기초부터 많이 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골이 끝난 고기는 다시 가공식품으로 재활용되는데요. 소세지를 만들 겁니다. 소세지 안에는 모든 식재료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예산 이 지역에서는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 특성화 방안으로서 소세지와 사과의 조합은 우리 지역 특색을 알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과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역시 기본에 충실한 우육 소시지. 15개 정도만. 약간 상큼한 것 같기도 하고. 맛있다. 공주대 HMR 전문가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충남에서 생산되는 돼지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간편 편의식. 이처럼 소비자의 수요를 잘 파악한 가정 간편식의 개발은 물론 더 나아가 생산과 판매 등 제대로 된 플랫폼까지 갖춘다면 이곳에서 제2의 백종원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죠? 윤석정 대표도 신제품 개발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양이 좀 약간 작은 것 같은데? 아니요? 저거. 사실 이 오소리함트가 맛은 굉장히 괜찮은데 이 손질하기가 참 힘들어서 소비자들이 해먹기는 정말 어려운 건데 전문 교육의 결과는 어떨까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냄새도 없이. 괜찮지 않으세요? 난 4개는 좀 매운데 그래도 매운 것들을 워낙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 정도 매운 거는 뭐 그냥 가야지 않을까 싶고. 이전보다 음식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졌다는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나에겐 공주대란 희망이다. 거기서 교육받은 걸로 신메뉴를 만들어가서 이것이 혜택적으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봤듯이 이게 제가 하고는 식육 HMR 양성자 과정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사업 홍보인데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보셨던 EBS에서 나왔던 사항, 두 번째는 제가 이제 K 보양식 해가지고 KBS 굿모닝 뭐 어쩌고저쩌고에서 2회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새우살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렴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등갈비가 아니라 그 감자탕 하면은 돼지갈비로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잡뼈가 많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등심이나 살을 붙여가지고 찜갈비 형태로 해서 그런 거 했던 거.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의 한우 랩소디에 한 2회 출연했던 사항들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번으로는 여기 저희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예산 사과 축제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세 번째는 추사거리 예술제.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축제를 했었죠. 축제를 하는데 술을 못 팔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만들어서 하겠다 해서 이게 무료로 맥주를 만들어 다 나눠줬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무료로 나눠준 건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생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교육 과정을 통한 자사 신제품 개발. 여기 보시면 1차가 윤석정 대표가 있었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셰프 파트너라고, 여러분들 셰프 파트너 잘 모르실 거예요. 셰프 파트너가 뭐냐면은 전국의 이마트 계열사의 냉장육, 수입육을 전부 다 납품하는 업체가 셰프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장도 제가 교육생으로 모셔가지고 그 과정을 듣고, 아마 요즘 보면은 구이 형태의 생고기에 가니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 거 보고 접목해서 같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3기 교육생들은 여기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에 부초스라고 주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 여기 공주에서 수제 햄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목표를 보면 첫 번째, 생산, 가공 등 집중적인 실습 교육. 두 번째, 식육 전문가의 다양한 제품 개발 수준 향상. 세 번째, 충남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네 번째,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제가 다시 보충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주차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런 제품을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게 건조 숙성 발효 햄입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된장을 갖다가 서양에 주 보십시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제품 많이 보셨죠? 이런 제품 많이 보셨으면 그 제품의 원 상태가 이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삼겹살이죠. 삼겹살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숙성이 돼서 프리패티 애시드나 아미노 액시드 상태로 가게 되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 건강 지수가 우리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HMR이 뭐냐?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먹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맛있는 건 단짠이에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짜요. 그러면 달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샤인머스켓, 배, 딸기 등등과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걸 이제 밀키트 형태로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학장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를 가봤는데 먹을 게 없어요. 왜? 술을 안 먹으니까 안주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 그냥 다 삶아서 나오고 맛이 없길래 난 무슬림에서는 절대 못 살겠다. 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안주거리다 그러면 와인이든 만약에 맥주를 판다 그러면 사가 맥주를 팔게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주차부터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교육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게 토탈 다이닝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다 들어가서 다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하는 놈이 뭘 별걸 다 해.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소비자들이 너무나 바빠서 내가 파 사고 무 사고 뭐 할 시간이 없고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우리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것이 제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이렇게 뭐 돼지 발굴도 하고요. 2주차에 뭐 또 중요한 게 사업을 하다 보면 법령 너무 중요해요. 우리 법령 관련된 게 이제 해썹입니다. HACCP, 하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그런 교육도 하고 거진 다 잡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치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드 치킨,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먹으면 치킨 볶음 너무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치킨도 전국에 있는 거 다 한번 만들어 보고 프레스 햄, K푸드를 위해서 등등등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주차 교육 과정이 끝나면 대학이 뭡니까? 교육하고 연구죠. 그냥 실습만 하면은 우리가 공고, 상업계랑 뭐가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세미나 및 성과 발표회. 그리고 제품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논문을 만들어서 심포지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과가 다 연결된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과학연구소가 이번에 등재 후보지에 등재가 된 게 여기서 제품 만든 거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들이 거진 다 그게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쭉 제품화가 돼 있는 거. 이게 우리 품평회 때 나왔던 제품들을 사진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1기, 2기, 3기, 4기 총 19년부터 4회를 거치면서 이 과정을 수행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실험실도 꾸려지고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아, 이게 국립대학교 육성 사업이 아닐까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우 자주금에서 이런 한우 부위별 쇠고기 활성화 연구라는 걸 통해서 이 책에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한우 부위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조리해 먹었을 때 가장 맛있을지 해서 이게 한 1억 5천 가지인데 요거와 관련돼서 이런 과제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스마트하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제가 너무 실습할 공간과 실험할 공간이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쓰이는 시약들이 제품과 혼용되는 것이 이건 정말 안전상의 문제가 있겠다 판단해서 저희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농 축사 부분을 싹 밀어내고 이런 형태로 가공 실습을 하고 깨끗하게 포장할 수 있는 공간까지. 근데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지는 않지만 이만큼만 해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여줬던 게 이겁니다. 스마트 건조 숙성구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 냉장고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 박사하고 석사과정 학생들의 연구 토픽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제 휴대폰 모양입니다. 휴대폰에서 온도, 습도를 다 조절하면서 제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립대학교 육성사업, 혁신사업 두 개를 봤을 때 육성이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주변에 창업자들 혹시 우리 학생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서 차후 생각을 해봤을 때 뭘 더 준비할까?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R&D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는 이제는 공장지에서 장사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수요에 의해서 시장이 자지우지되지 공급에 의해서 자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내가 R&D 제품을 개발했을 때 우리 학교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링크를 걸어줘가지고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산을 해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이거 있어야 되는 건 바로 물류 창고라는 거죠. 그러면은 R&D 교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실습장 거기다 이제 허브가 될 수 있는 물류센터 창고 형태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팜 투 테이블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됩니다. 그래서 차후 생산은 그렇고 두 번째, 대학은 교육하고 연구다. 그러면 교육이 육성이라면 혁신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배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먼저 뛰어들었는데 배양육의 형태로 산업을 키운다면 과연 어떨까? 저희가 이제 지금 프로포셜을 낸 상태인데 일단은 한우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는 우주 시대지 않습니까? 우주 시대는 뭐냐면 어떠한 공간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은 세 가지로 구분돼요. 스마트 애니멀, 스마트 피쉬, 스마트 플랜트. 그러려면 살아있는 놈들 먹다고 하면 내장하고 다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근육만 채취해서 배양을 하겠다는 거. 이런 게 또 하나의 우리 충청남도의 핵심 산업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혁신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영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나중에는 동문들이 번창해가지고 발전기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적극 독려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진행한 대학생 마음건강 에코2 플러스 상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발표를 행복상담센터 조승은 전문 상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상담센터에서 대학생 마음건강 에코2 플러스 상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22학년도는 대면 수업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학사 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행복상담센터는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여서 대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또 이를 위한 상담 시스템 고도화에 힘을 썼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점 과제 및 추진 과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별 맞춤 상담을 통한 마음건강 지원 활성화, 셋째는 마음건강 지원 체계 고도화를 통한 일상회복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중점 과제 및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위기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그 상담 신청 증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상담센터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마음건강 위기 예방과 또 대학 지역 협력, 대학생 심리 지원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학년도는 새로 2기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로서 1기 사업 운영 평가 결과와 현재 사회적 상황 등을 반영해서 중점 과제와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메인 슬로건은 학생이 행복한 에코2 플러스 상담 시스템으로 개인과 타인, 앞에 보시면 그리고 함께 그리고 다시 돌아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4가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첫째는 재학생들의 일상 속 마음건강 증진입니다. 둘째는 고위험군 학생 선별과 선별 후 관리, 셋째는 마음건강 정보 및 인식 개선, 넷째는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체계 구축입니다.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시기별 맞춤 상담을 통한 마음건강 지원 및 활성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위기에 취약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온라인 심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입생은 대학 적응력 검사, 재학생 통합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복편입생과 학사 경고자는 대학 적응 역량 검사로 대상자의 시기별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합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런 스크리닝 검사 결과를 통해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심리지원 대상자를 선별하였습니다. 22학년도 검사 참여자 수는 총 4,141명으로 재학생 대비 48%가 참여하였습니다. 그중에 중위험군은 168명이었고요. 고위험군은 453명으로 나타나서 숫자로는 621명, 그리고 비율로는 참여자의 약 15%가 심리지원 대상자였습니다. 3단계는 위험 분류에 따라 맞춤형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고위험군으로 선별된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1:1 초기 상담을 진행하였고 중독, 약물 지원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기관과 연결하여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4단계 지원은 일상회복 지원으로 연결됩니다. 학내 프로그램인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 정서 힐링, 집단 상담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어서 맞춤 선별 프로그램 내용과 성과입니다. 재학생 대상 마음건강 실태조사 참여자 수는 2,063명이었으며 중위험군은 142명, 고위험군은 169명이 선별되었습니다. 지속상담 참여자에게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효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합 스트레스 지수가 67.6점에서 53.8점으로 평균 13.4%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만족도는 참여자 만족도는 4.6점으로 평균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복편입생 참여자는 총 252명이었고 그 중에 중위험군은 26명, 고위험군은 21명이 심리 지원 대상자로 선별되었습니다. 참여 후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 지수는 6.8% 낮아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경고자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자 71명 중 중위험군 41명, 고위험군 30명으로 참여자 모두가 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요.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에 학교 생활 적용도 지수는 11.7% 상승되었고 만족도는 4.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위험군 선별 후 1대1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별 요구도를 파악하여서 후속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학생들의 후속 프로그램을 계획하였고 학생들에게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대인관계와 정서 힐링에 대한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생활 적응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모습입니다. 대면이 어려운 경우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신입생, 재학생은 1대1 상담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복학생의 경우는 복학 이후 기존 관계 상실에 대한 소외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다수 학생들이 모이는 집단 상담을 진행하면서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담임 교수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22학년도 대면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교수님들이 학생 상담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간혹 있으셨고 또 정신건강 고위험군들이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워서 거기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뢰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상담 가이드북을 학기 초에 학과와 교수에게 배포하였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의 슬기로운 면담 생활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장인 김동일 교수를 초빙하여서 교수의 학생 상담 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하였고 만족도도 4.6점이 나왔습니다. 위기 학생 선별 지원은 분명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다른 한 축에는 선별 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센터에서는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해서 마음건강 캠페인을 운영하고 올해는 그것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상계 캠퍼스에 대면으로 1학기, 2학기 모두 실시하였고요. 이 내용은 이제 상담 인식 개선을 통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전문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직접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 대전 중독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과 MOU 체결을 확대하여서 지역 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음건강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한 일상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22학년도 프로그램 개설 기준은 캠퍼스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캠퍼스별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생들이 원하고 좀 참여할 때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는 심리검사 활용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활용해서 신입생 자기의 증진 집단 상담을 학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신학기에 운영하였고요. 총 32개 학과에서 1,49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1학년 재학생 대비 51%가 참여한 숫자이고요. 만족도도 4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이 신입생 외에 재학생들도 상시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 주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격 및 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참여해서 학교 생활 적응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 자기 이해 프로그램입니다. 자아 탄력성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강점 발견 버추 프로젝트를 주제별로 운영된 해피투게더 집단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캠퍼스별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하였고요. 4.7점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정서 힐링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였고요. 대면 집단 상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캠퍼스별 요구도 조사를 통해서 공주 캠퍼스는 캘리그라피, 그리고 예산 캠퍼스는 원예 활동, 그리고 천안 캠퍼스는 컬러 테라피를 진행하였는데요. 재학생들의 정서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해마다 만족도 5점을 받는 만족감이 높은 프로그램이어서 이번 해는 확대하여서 캠퍼스별로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중독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22년의 경우 MOU 기관인 충남 스마트십 센터를 통해서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를 초빙하여 캠퍼스별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중독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독 예방 집단 상담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4.9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운영하여서 총 318명이 참여하였고 만족도도 4.7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내에 내만봄 자가검진 키오스크를 웅비 학생회가 1층에 설치하였는데요. 공주시와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을 받아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가 검진을 하면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바로 이제 정보 동의 제공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는 키오스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내 그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현재 재학생 및 구성원들을 위해서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건강 심리상담실을 증설하는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게 완료되어서 이제 마음건강 치유실이라고 지금은 이제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신학기부터 그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프로그램입니다. 또래 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22년도에는 1, 2학기 2회 운영하여서
학내 또래 상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상담자로서 역량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요. 교내에 또 캠페인에 함께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고 인식 개선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 활동을 상담 활동을 진행하면서 재학생의 마음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주대학교 행복상담센터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은 전문 상담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대학생의 마음 건강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과 효과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상담 시스템이 고도화가 더 진행돼서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마음 건강 정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트랙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발표를 임충환 취업부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발표를 재밌게 준비해와서 하려고 했는데 앞에 중학생 하시는 분도 있었고 특히 발표들 너무 잘하시고 김학연 부학장님 발표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오늘 진지 모드로 가겠습니다. 네, 부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장님 그리고 기획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차장님 가셨는데 저는 사실 오늘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쓰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제가 했던 일들보다는 물론 우리 공주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인재개발실의 팀원들이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이뤄내는 성과고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분 한 분 한 분의 땀을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이런 부담감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아, 이제 내려갈 때가 됐구나. 네,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네, 계속 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처 인재개발실의 우수 성과 사례를 발표하게 될 저 소개하겠습니다. 취업부처장 임충환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박수를 3번을 유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랙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요, 인재개발실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 소개, 핵심 추진 성과 순으로 간략하게 마지막이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실 소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인재개발실은 작카페라와 강의실을 가지고 있고요. 신강 캠퍼스는 여기 대학본부 302호실에 있고요. 예산 캠퍼스는 얼마 전,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대학본부 4층에 잡카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안 캠퍼스는 아직도 리모델링 중이고요. 구공학과는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여러 번 저희 구공학과는 있기 좀 불편하니까 신공학과로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천안 분 아니시면 잘 이해하기 힘드신 농담이었습니다. 네, 사업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중심의 사업과 직무 중심, 일 현장 중심의 사업 소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도 갔네요. 네. 직무 중심 사업 소개하고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저희는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자문단입니다. 직무교육 자문단을 운영을 했는데요. 충청권 기업체 인사 담당자로부터 해가지고 10인의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인재개발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그 피드백을 받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지원입니다. 특히 코딩은요, 얼마 전에 학생들한테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가장 인재개발실에서 여러분들 취업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해 줄까 했더니 그 중에 코딩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메타버스,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신산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인재개발실에서 또 내놓을 수 있는 여러 업적 중에 하나가 글로벌 취업 실무 지원인데요. 미국 취업 및 인턴 지원을 위해서 미국 애틀랜타의 둘러스 쪽에 사무실을 개소해가지고 벡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마침 좋은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를 터지면서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적응이 되었고요.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진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중심의 지역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 기업입니다. 저희 충청권에 공공기관이 51개가 있습니다. 이 51개의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약 20% 내지 30%의 취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대비해서 저희는 충남 3곳, 대전 16곳, 세종 21곳 등 공공기관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 7급입니다. 저희 인사혁신처 주간 지역 인재 7급은 저희 학교 추천으로 공무원 선발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충청권에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3명의 인원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3명 인원 너무 배고픕니다. 충남대는 참고로 2명 정도 되고요. 저희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교에서 교육과 면접 대비, 시험 대비, PCS라는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계속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 다각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년 K 나라인데요. 얼마 전에 12월 달에도 저희 청년 K 나라는 프로그램을 천안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5곳, 그 다음에 지역 기업체 50곳 정도 해가지고 63명 정도가 12월에 모여가지고 저희 공두대 주관으로 해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상황, 또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K 청년 나라를 통해 가지고 기업체 인사 담당관들이 저희 학생들과 직접 연결을 해서 멘토를 통해서 어떻게 회사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현장 중심의 정보입니다. 기업체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입니다. K 히든 챔피언 100이라는 100 선정을 합니다. 충청권에 우수 업체를 발굴해가지고 약 100개 정도의 우수 업체를 발굴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를 우리 인재개발실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학생들한테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인재개발실 팀에서 스탑을 하더라고요. 아무 회사나 학생들한테 배포할 수 없다. 우리는 양적인 팽창이 원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은 질적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맞춰야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후배들도 살 수 있다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더라고. 이걸 보면서 인재개발실이 우리가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런 부서, 그리고 우리 공주대의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내 인턴십 및 현장 실습입니다. 국내 인턴십을 강화시키고 현장 실습 운영을 통해서 기업 친화형 업체 개발을 하는데, 물론 지도 교수님께서 방문을 하시죠. 그런데 저희 인재개발실이나 현장실습센터에서도 기업체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또 보험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취약한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업 정보 수집단 운영 및 기업 분석 경진대회 운영입니다.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선호하는 학생들이 기업 인사 담당관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 멘토를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그 기업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여 나중에 그 기업에 취업할 때 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추진 성과입니다. 총 6가지 과제이고요. 첫 번째는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발전 생태계 조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충청권에서 청년 K&R을 운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우리 공주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살지 않고 충청권에서 다시 머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입니다. 그를 위해서 직무교육자문단도 운영을 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제 그제 좀 밤을 샜더니 발음이 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무엇이 필요한지를 1:1 매칭을 통해 하고요. 지역 인재 7급 3명이라는 역대 최대 합격자를 배치해서 이 세종, 이 충청권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취업 실무 지원입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하고 좀 해외 취업이 다른 상황인데요. 다른 대학에서는 보통은 에이전시나 그런 어떤 유학원을 통해 가지고 해외 취업이라든가 해외 유학생을 유입하는 반면에 저희 대학은 유일하게 저희 대학에 직접 발로 뛰고 움직여서 해외 취업 지역을 루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8개주에 18개 기업을 발굴하였고 해외 취업자 증가 수가 74명, 총 74명이고요. 공주대는 41명입니다. 공주대는 41명, 73명이나 저희 대학에서 취업을 시켰냐? 저희는 물론 지금은 충청권의 맹호이지만 전국의 맹호가 되기 위해서 일단 충청권에 있는 다른 대학도 아우러서 함께 취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최대 인원 운영입니다. 22년도죠. 장학재단, 교육부에 있는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60명의 전국적으로 글로벌 현장 취업 학생을 뽑겠다고 모집을 하겠는데 저희 학생은 22명을 배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대가 한 9명 정도 보낸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은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쉬지 않고 선도적으로 계속 해외 취업이나 글로벌 현장 학습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고 이제는 글로벌 현장 학습이나 글로벌 취업에 대해서는 어느 대학을 가서도 공주대라는 이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해냈습니다. 글로벌 취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문 대학으로의 도약을 실시하겠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사무실 설치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취업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졸업 예정자 해외 취업 지원 및 재학생 글로벌 현장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입니다. 미래 신산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코딩 교육, 작년에 코딩 교육 학생들 부탁으로 인해서 요청으로 인해서 약 406명이 수강을 하였고요. DNA 과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이고 메타버스 과정 또한 운영을 하여서 약 80명이 수강을 하였고요.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들 통해서 미래 신산업인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 현장 전공 중심의 진로 취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1년에는 신규 발굴 업체가 53개였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발로 뛰는 저희 인재개발실은 신규 발굴 업체를 233개를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233개의 신규 발굴 업체를 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혁신 사업의 지원이 없었으면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업 정보 및 기업 분석 활동 지원도 역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K인 히든 챔피언 운영이라든가 기업 정보 수집단 운영, 특히 원스톱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회사는 인력이 필요해서 학교에 인력을 찾고 있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복잡해서 회사는 홍보를 할 수 없고 저희 학생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회사 쪽,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한 건 아니지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간편화해서 회사든 지자체든 학생이든 오직 원스텝 하나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멈출 수 없는 진로 취업 지원 체계입니다. 온라인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I 면접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어려움과 어려움들을 AI를 통해 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고 온라인 직무 교육을 개발해가지고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 어떤 입장과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무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직무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 몇몇은 삼성전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2월이죠. 지금 신입생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온라인 직무 교육을 통해서 삼성전자에서 필요했던 모든 교육들을 미리 사전 교육을 실시한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실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더듬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충환 부처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인재개발실에서 그동안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 취업 역량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고 좋은 성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임충환 부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포럼의 발표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행사와 공주대학교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는 걸로 하시고 더 이상 질문이 없었으면 이것으로 2022년도 공주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학산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리고 묵묵히 노력하신 총장님 이하 보직자분들 그리고 실무 담당자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2023년도 재정지원 사업의 현재 우수한 성과들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담아갈 수 있도록 기획처가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각 부처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